안녕하세요. 박영기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함께 하게 돼서 반갑고요. 지금부터 제가 속하고 있는 영상 무대 디자인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무대 디자인이라고 하면 주로 건축이나 인테리어 같은 일상적인 주거 공간 또는 상업 공간을 다루는 것과는 달리 쇼, 오락이나 드라마 같은 극적인 공간들을 다루는 영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극적인 공간이라는 것은 문학적인 상상력이 요구되는 그런 공간 또는 쇼, 오락처럼 추상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 그런 공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상 무대 디자인이 방송에서 중요한 이유는 보통 드라마를 볼 경우 감정이입이나 몰입의 과정을 통해서 극중의 인물과 동일시하면서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 이 사실적인 부분,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공간적인 부분들이 그런 어떤 사실감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 극적인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영상 무대 디자인의 중요성은 더욱더 배가 되는 것이겠죠. 영화에서의 영화와의 어떤 차이점을 따로 이야기하려면 별 차이점은 없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영화는 TV와의 차이점은 스케일이 굉장히 커졌고 집중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한다면 제작 시간의 차이겠죠. 드라마 같은 경우 보통 주 단위나 일 단위로 이렇게 제작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순발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와 달리 영화는 오랜 제작 시간을 한 씬 한 씬의 미장센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집중력의 차이점이 존재하겠죠. 보통 디자인의 과정은 초기에 어떤 쇼, 오락 프로그램 경우 그 구성물이나 어떤 콘티, 드라마의 같은 경우 시놉시스나 대본 등에 의해서 초기 협의를 거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초기 협의 시에 논의되는 것들은 어떤 드라마의 톤이나 어떤 공간의 범위, 그리고 인물들의 역할, 그리고 시대, 시간,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지를 논의를 해가는 과정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 거기에 관련된 많은 자료 수집과 고증, 아이디어 스케치 등을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최근에 들어서 달라진 점들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쪽 분야를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기술력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전파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리고 이러한 경향을 띠게 된 것들은 한국 영화, 최근의 영화들의 어떤 요즘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큰 작용을 또 한 것 같고, 그리고 이 방송사 간들의 어떤 경쟁들이 심화되면서 미니 시리즈 같은 그런 어떤 대형 드라마들이 많이 제작이 되는 것들이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질의 개선, 이런 것들은 현격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HD TV를 눈앞에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화질의 개선들에 관한 부분은 일반인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인데 몇 년 전 프로그램들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또 화려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초기에 어떤 작품에 대한 컨셉의 도출이라든지 아이디에이션 그리고 문학적인 어떤 상상력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어떤 이것들은 기술적인 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들이 아니라 그 작가나 PD, 연출자의 의도를 정확히 읽고 거기에 대한 어떤 비주얼적인 공간을 표현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다 애로사항 같은 것은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굉장한 집중력을 요하고 또한 체력적인 부분도 필요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편의 어떤 영화들이 만들어질 때 최소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기간 동안 최대한의 어떤 리얼리티를 뽑아내기 위해서 고심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시간들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쇼가 되든지 또는 드라마가 되든지 영화가 되든지 그 작품이 안고 있는 비주얼의 요소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려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생각을 해내야 되고 또 그걸 공간적으로 실현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겠죠. 디자이너로서 필요한 어떤 장비, 기술 이런 것들은 최근의 경우 졸업하는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에 익숙해져 있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캐드 같은 걸 다루는데 능숙한 걸 많이 봅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 같은 경우 어떤 실제적인 장소 헌팅이나 실제적인 공간을 둘러보는 것 또는 거기에 관련된 유사 자료를 보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2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떤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실제적인 드로잉을 한다든가 스케치를 한다든가 이런 시간 이전에 좀 많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약간 분야하고는 떨어진 어떤 시를 읽는다든지 영화를 감상한다든지 좀 잠재적으로 어떤 그 작품과 좀 유사성이 있거나 그런 분야 약간은 또 생각을 조금 쉬게 하고 그런 어떤 상상력들이 이래 좀 고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섭취를 하는 편입니다. 완성도를 좌우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저희 1차적으로 미술과 관련된 세트, 의상, 분장, 미용, 효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저 같은 경우 타 분야 그러니까 카메라라든지 조명, 음향 이런 쪽에 협의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입니다. 어떤 시각적인 극적인 공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공간에 대한 개념을 연출자와 카메라 또 그걸 미스로 표현하기 위한 조명들하고의 어떤 시간에 많이 할애를 하는 편입니다. 최근 어떤 디자인의 경향이라고 하면 예전보다는
시오 오락 같은 경우 많이 화려해졌고요. 드라마의 경우 사실감 측면에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영화의 같은 경우 이제 몇 가지 텍스트로서 삼을 것들이 최근 영화 중에 있을 수 있는데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 전반적인 영화에서 흐르는 톤 같은 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트릭스 하시면 보통 기억하시는 게 타이틀에 흐르는 그 문자들, 초록빛 문자, 그런 어떤 초록색과 청록 계열의 색상들이 영화 전반의 어떤 톤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텍스트로서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밀리에라는 영화를 하나 들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미술적인 측면에서 각 씬들마다 계산된 어떤 색상 배치들이 의도적으로 나타나게끔 한 그런 미장센적인 요소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쪽 방송 관련 작업이라는 것은 메커니즘의 작업입니다. 그런 각각 연출이라든지 카메라, 조명 이런 각 분야의 사람들이 다 자기 주관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수시로 그런 어떤 문제가 될 부분들은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을 통합니다. 자주 협의하고 그 컨셉이나 생각들을 스케치를 통해서 미리 전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고 있는 편입니다. 결국 그런 어떤 작은 부분들까지 결국은 이 영상 작업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평소에 어떤 자기와 또는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부분, 소품, 의상, 분장 이런 분야에 자기 사람들을 평소에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충분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게끔 그 호흡을 미리 맞추어두는 편이죠. 저희 1차적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상충되는 파트라고 하면 연출자를 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연출자와는 어떤 작품에 대한 어떤 컨셉이나 어떤 주관적인 해석 부분을 일치시키는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고요. 두 번째로 어떤 카메라와 조명을 들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결국 샷을 디파인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전 앵글에 대한 조율이라든지 범위 그러니까 노출되는 어차피 가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아야 될 공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카메라 감독과 협의를 하고요. 조명 쪽하고는 전반적인 어떤 그런 공간의 톤, 질감 표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톤이라는 것은 트렌디 드라마의 경우 아주 좀 밝고 좀 강렬한 색상들을 많이 쓰고 좀 드라마 템포도 빠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어떤 조명이나 어떤 세트 톤을 맞추는 데 주력을 하고요. 좀 사실적인 그런 부분들은 어떤 조명으로서 어떤 세트의 어떤 심도가 살아날 수 있게 그런 쪽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 편입니다. 전체적인 컨셉은 일단 대본을 읽고 났을 때 어떤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뭐랄까요, 그 작품에 대한 잔상. 그 일본 그 소설가 중에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어떤 소설가가 있는데, 그 책을 읽고 나면 책을 읽는 과정 중에서도 어떤 시각적인 어떤 상상력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자극하는 작가죠. 그 소설책이지만 보고 나면 꼭 한 편의 영화를 본 듯한 그런 어떤 소설가가 있는데, 그런 대본이나 뭐 어떤 콘티 이런 걸 보면서 일어나는 그런 영감이나 어떤 상상력 이런 걸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디자이너로서 그런 제일 힘든 시간이 아마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어떤 정확한 어떤 비주얼적인 그런 아이덴티티가 서지 않을 때 가장 디자이너가 그 고통스러운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뭐 그런 시간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잠재의식 같은 걸 좀 활용을 하는 편인데요. 오히려 시를 읽는다든지, 오히려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어떤 철학책을 본다든지, 좀 조용히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조금 다른 분야 어떤 뮤지컬이나 또는 연극을 본다든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순간에 그 비주얼이 잡히는 순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극적인 대비 부분,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이제 데포메이션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비를 시키죠. 아주 잘 사는 집과 못 사는 집, 그죠? 또는 아주 비굴한 자와 당당한 자, 이런 대비를 통해 가지고 극적인 효과를 창출해 나가는데요. 그런 어떤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갈 건지, 또는 상당히 사람의 어떤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관적인 정도를 튜닝하는 작업들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친구라는 영화에서 그런 어떤 그 공간적인 설정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많은 부분들이 상당히 영화 전반에서 좀 비릿한 냄새들이 나는 그런 후미진 골목이라든지, 냉동 창고라든지, 그런 철로변이라든지, 이런 우리 일반 사람들의 향수를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극적인 데포메이션, 그 미장센 측면에서의 어떤 극적인 데포메이션을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보지 못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 왕가희 감독의 어떤 중경삼림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아주 도시적인 일회용품, 인스턴트적인 그런 소도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비닐 우산이라든지, 일회용 종이컵이라든지, 세탁기, 그 다음에 청소기, 또는 그런 어떤 현대인의 어떤 그런 소모적인 또는 소비적인, 그리고 어떤 현세지향적인 그런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흔히 볼 수 있는 소품들을 전면에 많이 등장을 시키고 있고요. 그런 측면들이 하나의 또 그런 데포메이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영화, 드라마를 볼 경우에 그 공간이 어떤 극에서 요구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겠지만 그런 공간을 마주쳤을 때 살아있다는 느낌, 그래서 같이 극하고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런 공간이 충분히 잘된 디자인이고 또 셋업이 잘 된 그런 작품이라고 봅니다.
좋은 영상미술가라는 어떤 관점은 일단 그런 이 작업 자체가 상당히 좀 주관적이고 어떤 그런 인간의 그 감정에 의존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작품에 충실하게 몰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시 될 것 같고요. 또 이 분야를 지망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그 어떤 피상적인 어떤 아까 영상미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피상적인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그런 집중력 있는 그런 이 작품에 기속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후학들이 공부하시기에는 영화 중에 그 아밀리에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영상에서의 어떤 디자인 세계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 뭐 연출에 대한 어떤 그 트렌드도 뭐 상당히 이런 디자인하고 무관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연출자가 또 생각하는 톤, 어떤 또는 뭐 카메라 감독이 생각하는 톤, 또는 조명 쪽에서 생각하는 톤들이 그 일치가 되어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충실히 그런 것들이 수행되고 완성된 작품들이 그 아밀리에라는 그런 작품을 보시면 아주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여러 분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를 뛰어든 어떤 계기라는 것은 제가 뭐 공부를 하고 있을 때나 그때는 뭐 사회적으로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딱딱한 시절이었습니다. 군사정권이 이렇게 그런 뭐 학부 체계나 이런 것들이 교육에도 반영이 되어 있었고 제 성향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저 같은 경우 그 넥타이 매는 어떤 그런 직장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좀 프리하게 어떤 제 생각을 펼칠 수 있고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런 무대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보였고 그 분야에 대해서 또 매력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뭐 저희 작업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고 그런 어떤 협업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흔히 이야기하는 그 방송에서의 어떤 뭐 짬밥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경력을 내세워서 어떤 사람의 어떤 생각을 이룬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분야의 매력은 또 존재한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구현하고 또 실현하는 부분들이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스팔트 사나이라는 그런 어떤 드라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현지 로케이션을 주로 했었고, 그 현재 자동차에서 그 신차 자동차를 한 40 몇 대를 협찬을 받아서 미국까지 들고 가서 그 소련하고 미국까지 대륙 횡단 씬을 찍었습니다. 그게 가장 그런 그 유타주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그 오프로드 랠리 씬을 찍었던 그런 어떤 작품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기억에도 가장 많이 남습니다.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이라기보다
작품마다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가 있고 또 힘들지 않았던 작품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힘들게 촬영을 했던 거는 백야 3.98이라고 러시아에서 한 3개월 촬영을 한 작품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추운 곳에서 작업을 하니까 그런 어떤 세팅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나 노력 같은 게 보통 우리나라 기후하고는 다르게 영하 뭐 20, 30도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지금 진행 중인 토지라는 작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토지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박경리 선생님이 쓴 어떤 소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한 2번의 방송물로 제작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 소설이 완결편이 나와서 다시 대하 드라마로 제작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작품은 워낙 광대한 작품이다 보니까 그 작품을 분석하고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심취해 있는 중입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뭐 힘든 적이 뭐 없었다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뭐 아주 작업 컨디션이 아까 이제 그 아스팔트 사나이처럼 뭐 해외 로케이션이고 이렇게 컨디션 자체가 이렇게 힘들 경우에 뭐 상당히 고생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촬영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절대 시간은 지켜야 하고 그 하루 거의 뭐 2-3시간씩 잠자면서 뭐 한 달이고 뭐 2달이고 이렇게 지날 때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은 존재하겠지만 그것들이 이제 작품 속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녹아 들어가 있을 때 이 작업의 보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문학적인 상상력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꼭 뭐 문학을 통해서 어떤 그 상상력을 섭취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양한 종류의 어떤 문화 어떤 현상들을 섭취하고 관찰하면서 그런 자기 소양을 좀 이렇게 문화적인 측면의 어떤 소양을 좀 넓게 쌓아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집중력이라고 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어떤 그 제작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과 동시에 순발력도 필요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물론 이런 것들은 뭐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충분히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그러면서 트레이닝이 되겠지만 이 분야에 대한 트레이닝은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충분히 이루어진다고는 생각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또 이 영상 무대 분야에 들어와서 짧은 시간에 이 트레이닝 과정을 또 거쳐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는 이 분야를 만약에 희망을 한다면 그 공부를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이 분야에 관련된 어떤 현장 경험들을 미리 조금 쌓아두시는 게 나중에 이 분야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